어젯밤부터 뉴욕 일원에는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밤부터 기온이 떨어지고 내일은 흐린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불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햄프셔주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이주민의 피가 미국의 피를 오염시킨다고 발언했습니다. 지난 17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불과 60m 떨어진 지점에서 의문의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원 건물 내 청문회실에서 남성 2명이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이 유출돼 전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젤과 같은 현금 송금 앱을 악용한 사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밤부터 뉴욕 일원에는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오늘 밤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 내일은 흐린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밤새 뉴욕 일원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면서 저지대와 해안가를 중심으로 홍수경보가 발령되고 정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놀스저지 등 일부 지역에는 3에서 4인치의 많은 비가 내렸고 시속 50마일의 돌풍까지 불어 나무가 쓰러지고 송전선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풍으로 차량은 물론 열차 운행까지 지장을 받으면서 오늘 아침 출근길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조지 워싱턴 브리지는 강한 바람으로 대형 트럭 등 대형 차량의 통행이 일시 제한되면서 오늘 오전 90분 이상 차량 통행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전력 공급에 어려움이 이어지면서 열차 운행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메트로놀스와 뉴저지 트랜짓 등 통근 열차들이 약 45분가량 운행 지연이 발생했고 선로 위에 떨어진 잔해들로 인해 지하철 운행도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롱아일랜드와 웨체스터 카운티, 뉴저지 지역의 5만여 가구는 정전 피해를 겪기도 했습니다. 폭풍이 물러난 뒤에는 밤사이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흐린 날씨에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역에는 비 또는 눈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주민을 겨냥한 혐오성 발언을 쏟아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뉴햄프셔주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이주민의 피가 미국의 피를 오염시킨다고 발언했습니다. 오동은 기자입니다. 로이터 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일 뉴햄프셔주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지지자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이민자가 미국의 피를 오염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을 겨냥한 발언입니다. 이 발언은 유세 전 언론에 배포된 자료에는 없던 내용으로 과거 나치 정권의 유대인 말살 주장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일대 교수 제이슨 스텔리는 이번 발언을 아돌프 히틀러가 나의 투쟁에서 독일인의 피가 유대인에 의해 오염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연상시킨다고 언급했습니다. 스탠리 교수는 트럼프가 이 어휘를 집회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위험한 발언이 반복되면 그것이 정상 취급되고 권장되는 관행이 생긴다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전에도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매우 좋은 사람이라고 칭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자신에 대한 기소를 정치적 박해로 규정한다고 언급하며 미국 정치 체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오성 발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선거 캠프의 아마르무사 대변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재자를 모방하고 있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지난 17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불과 60m 떨어진 지점에서 의문의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저녁 8시경 바이든 대통령과 불과 60m 떨어진 지점에서 의문의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사고 지점에서 60m 떨어진 곳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이지색 세단이 바이든 대통령의 경호팀 소속 SUV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SUV는 다른 경호팀 차량들과 함께 대통령 행사장 주변의 일방 통행로 교차로에 정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서 있는 방향으로 속도를 내며 돌진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경호원들에 의해 급히 대피시켜져 무장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촬영된 동영상에는 쾅 하는 충돌음이 선명하게 들려 현장의 긴장감을 보여줬습니다. 현장을 취재하던 언론인들은 빠르게 사고 지점으로 이동하며 상황 파악을 시도했지만 경호원들은 현장에서 물러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사고 차량을 멈춰 세우고 둘러쌌고 남성 운전자는 두 손을 든 채 대기했습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고 운전자의 신원과 차량 무장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사고 직전 차량에 탑승해 있었고 바이든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사고 후 곧바로 현장을 떠나 윌밍턴 자택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원 건물 내 청문회실에서 남성 2명이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이 유출돼 전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난 15일 데일리 콜러는 의회 직원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하트 상원 건물 216호 청문회실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영상이 유출됐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청문회실은 상원이 중요 인사들을 검증하는 장소입니다. 데일리 콜러는 해당 영상이 유출된 채팅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영상이 정치권 동성애자들의 비공개 모임에서 공유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CNN은 이 영상이 공개된 뒤 몇 시간 만에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의 입법 보좌관이 해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카딘 의원실은 해당 직원의 해임과 영상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폭스뉴스는 의회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해당 성행위가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면 범죄는 아니지만 상원 윤리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범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대 법대의 조너선 털리 교수는 공공장소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하거나 음란 행위 등을 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고 벌금이나 90일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 경찰은 해당 영상을 입수해 조사 중이라면서도 영상 속 인물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언론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지원금은 중단되고 주택 임대료는 크게 오르면서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홈리스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홈리스 인구는 65만 3천 명 수준으로 홈리스 인구를 추산하기 시작한 2007년 이래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월의 홈리스 인구 추정치는 1년 전과 비교해 7만 65명이 증가했습니다. 늘어난 홈리스 인구 가운데는 처음으로 홈리스가 된 사람이 대부분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미국의 홈리스 인구는 2012년부터 감소세였지만 이번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흑인의 미국 내 인구 비중은 13%지만 홈리스 중 흑인 비율은 37%에 달했고 전 인구의 19%인 히스패닉이 33%를 차지했습니다. 홈리스 인구 증가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홈리스 인구는 전체 홈리스 인구의 28%를 차지하지만 지난해 증가세는 전국 평균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뉴욕주의 홈리스 인구 증가율은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했고 뉴햄프셔와 뉴멕시코, 콜로라도도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수도인 워싱턴 DC를 포함한 41개 주에서 홈리스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홈리스 인구 증가는 주택 임대료 상승과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 중단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 지원으로 일시적인 감소 현상이 나타났지만 지원이 중단되면서 다시 홈리스 인구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요즘 젤과 같은 현금 송금 앱을 이용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앱을 악용한 사기 사건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의가 당부됩니다. 로드아일랜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 사업가 피해자는 지난달 5일 20년째 거래하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부터 비즈니스 계좌에서 14,931달러를 젤을 통해 송금했느냐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즉각 아니라고 답변을 해서 다행히 돈은 인출되지 않았지만 은행 계좌를 확인한 피해자는 이미 11월 2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각각 14,932달러, 14,912달러가 송금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은행에 이 문제를 신고했지만 은행은 이 거래가 피해자의 컴퓨터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다며 사건 수사를 종료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경찰과 연방수사국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측은 여전히 서류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젤은 미 대형 7개 은행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만든 서비스로 거래가 즉각적으로 이뤄지고 한번 보낸 돈은 취소할 수 없다는 특성 때문에 화이트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하고 쉬운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은 이러한 디지털 페이먼트 서비스에 현금을 보관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페이먼트 서비스의 경우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은행처럼 계좌당 최대 25만 달러까지 금전적 손실을 보상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한 공립초등학교에서 지난 1월 6세 아동이 교사에게 총을 쏜 사건이 발생했었죠. 해당 아동의 어머니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버지니아주 법원이 교사에게 총을 쏜 아동의 어머니 데자 테일러에게 아동을 방치해 총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동이 사용한 총은 어머니인 데자 테일러의 소유였고 테일러는 아동을 방치해 총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 검찰이 아동의 총기 사고로 부모를 기소하는 일은 드문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검찰이 보호자에게 책임을 물고 법적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테일러는 또 지난달에는 총기 소지 중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21개월의 징역을 별도로 선고받았습니다. 버지니아주 연방법은 불법 약물 사용자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테일러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대마 중독과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당시 사건으로 다친 교사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사고 이후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결혼과 출산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40세 미국인 가운데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들의 비율이 역대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의 인구조사국 최신 자료 분석에 따르면 40세 미국인 중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의 비중은 1980년 6%에서 2021년에는 25%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남성, 흑인, 4년제 대학 학위가 없는 사람들이 40세까지 결혼하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4월 설문조사 결과 결혼이나 아이를 갖는 것이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 미국인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 23%만이 긍정적으로 답했고 44%는 중요하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를 갖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26%만이 중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반면에 직업과 친구가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대답한 비율은 각각 71%, 61%로 높았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의 변화와 더불어 개인의 삶에서 직업과 사회적 관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오늘 미국은 북한의 12월 17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이번 발사는 올해 북한의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들과 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다수를 위반했다면서 북한의 이웃에 위협이 되고 영내 안보를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고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어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을 관장하는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별도 성명을 통해 우리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동맹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15일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쏟아낸 인사들을 추려 올해 피노키오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4년 연속 피노키오로 뽑힌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과거사를 과장해서 말하는 습관이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9년 연속 피노키오 명단에 올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재임 때도 그랬던 것처럼 트럼프 혼자만으로도 이 기사를 다 채울 수 있다고 비판하고 특히 이란에 관한 거짓말을 꼬집었습니다. 바이든 트럼프 외에도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니키 헬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로렌 보버트 하원 의원 등 유명 정치인들이 피노키오로 선정됐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지난 15일 불상 14점을 캄보디아로, 2점을 태국으로 반환하는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불상은 유물 불법 밀매로 기소돼 2019년 유죄 선고를 받은 유명 미술품 거래상 더글러스 레치포드와 연관된 소장품이라고 미술관 측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캄보디아 정부는 도난당한 크메르 제국 시대 유물 45점이 메트 미술관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미술관 측에 반환을 요구해왔습니다. 해당 유물은 1970년에서 90년대 캄보디아가 내전과 정치적 혼란을 겪던 시기에 도굴꾼들이 파헤쳐 국외로 유출한 문화재의 일부라고 캄보디아 정부는 밝힌 바 있습니다. 뉴저지 주상원 교통위원회는 14일 차량 등록 갱신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승인해 주상원 세출위원회로 보냈습니다. 현재 뉴저지에서는 신차 구입이나 리스를 제외하고는 매년 차량 등록을 해야 합니다. 운전자들에게 적지 않은 불편함을 준다는 이유에서 갱신 기간을 2년마다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 법안은 승용차 등록 기간을 1년에서 10년마다로 선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상정됐지만 주상원 교통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등록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하지만 기온이 떨어져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0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섭씨 0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